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물론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같이 묶였는데 우리 세금과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판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025년 10월 16일부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해야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중과와 관련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2026년 5월 9일 양도 부분까지는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과 유예 기한이 종료되면은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 비과세죠. 근데 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 거주 요건입니다. 왜 그러면 이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정 주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는데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이건 거주 요건이 없어요. 2년만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비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취득일 현재, 양도일 현재로 판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기준을 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내가 이제 주택을 취득합니다. 나는 주택을 취득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잔금 지급, 그러니까 주택의 취득 시기겠죠? 취득 시기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정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반드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과세와 관련된 거는 소득세법 시행은 154조에 열거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하지만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를 갖고 거주 요건을 판정한다는 게 이 조문에 의해서 도출된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일 현재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받지 않는데요. 그 5호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는 경우로서 and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왜 제가 요거를 조문을 확인시켜 드렸냐면은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취득 시기, 잔금 지급 시기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거주 요건을 적용할 때도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나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아까 조문에 어떻게 돼 있죠?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고 또 하나의 요건이 있죠. and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되려면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된다. 그게 뭐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거주 요건은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무주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면은 내가 거주 요건을 배제받을 수 있지만 계약일 현재 무주택이 아니다.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는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 부분 취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습니까? 라는 건데 이때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뭐죠?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이 케이스에서 내가 무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먼저 팔고 세금 내고 마지막 한 채로서 팔았을 때 내가 취득일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이 배제될 수 있는 유일한 특례. 이게 상생임대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혹시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어떻게 충족하면 되죠?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체결한 게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은 5% 내에서만 임대료 등을 올려야 되는 거고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런 게 없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이 2년 임대 기간을 거주한 걸로 봐서 나는 세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내가 계속 임대를 주었어요. 양도를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나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겠죠. 근데 그때 체크해야 될 게 상생임대주택. 봤더니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2년 계약 종료하고 나서 이제 팝니다. 그러면 나는 상생임대주택 세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배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 이때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충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2025년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봤자 직전 충족해야 되고 상생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칙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연장이 된다 하면은 기존처럼 2년이 연장될 거거든요. 그럼 혹 연장이 되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라고 연장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도 나중에 혹여나 적용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기억해 놨다가 이번에 직전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연장이 되는 걸 확인해 가지고 상생 임대차까지 체결해 놓으면은 나는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 되지만 배제를 받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혹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이후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상생 임대주택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주택 중과와 관련된 세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물론 지금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죠. 많이들 그러면 내년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그때 주택을 팔면은 중과됩니까? 이렇게 보는데 양도세가 중과되려면은 양도일 현재 어디 있어야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적용 대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고 이 외 지역은 계속적으로 비조정이라고 하면은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가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문제. 내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과가 이제 시행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과가 적용되면은 두 가지 혜택을 못 받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특공제 못 받고 세율이 가산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본 세율,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20% 플러스 30%가 적용돼서 적용되거든요. 그럼 세부담이 2배가 뜹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2026년 5월 9일에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중과가 되는데 중과가 되면 내가 중과가 안 됐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배 이상이 띱니다. 2주택 중과는 배 이상이 띄고 3주택 중과는 배 이상 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세부담이 큽니다. 그 얘기는 12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나올 건데 세법 개정안에 만약 중과 유예 기한이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죠? 2026년 5월 9일까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반만 내느냐, 2배 이상 내느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특히 서울특별시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이 주택을 팔 예정이면은 중과가 안 되는 시점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중과가 되면은 세금이 2배로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또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여부를 잘 한번 지켜봤다가 내년 5월 9일 이전에 빨리 팔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새롭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2가지 변화가 있다겠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중과 유예 기간이 내 팔면은 문제 없지만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팔면은 양도세가
두 배 이상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처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세금 변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3시간에 걸쳐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판단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발표됐으면은 기존에 내가 매도 타임, 매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틀려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작전을 어떻게 짜서 세금을 적게,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낼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